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원달러 환율 8개월여 만에 장중 1,480원대 돌파했습니다.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것처럼 환율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다시 또 1,480원대 찍었거든요. 물론 어제 장에서는 1,480원대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미국보다 안 좋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보는 기초 체력을 비교할 때 쓰는 좀 지표가요. 대표적인 게 양국 간의 통화량 증가율인데 예. 통화량 증가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심지어 ETF를 제외한다고 해도 여전히 1%포인트 가까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돼 있고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지표는 양국의 경제 예. 성장률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한국보다 1%포인트 높아서 이것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지금 시사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0년 전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적 파급 효과 고려하면서 환율 안정 위에 자산을 운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말이 어려워요. 결국은 국민연금 역할론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어떤 취지의 발언이고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들으셨으면서. 예, 일단 저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납부한 예. 국민의 돈을 갖다가 잘 운영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표인데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책 목표가 다른 두 기관이 상대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국민연금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전체까지만 보더라도 네.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 23%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뭔가 역할을 해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래도 정책 목표가 다른데 국민연금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 짚어주셨지만 고환율 원인으로 서학개미 또 연간 2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물론 이창용 총재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서학개미의 대미 주식 투자가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폭보다도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기초 체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이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내년, 후년까지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게 예상이 되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예.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는 건데요. 이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3년 이내에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화로 바꿨다가 또 대미 투자를 그렇죠. 위해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서 단순히 서학개미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너무 단면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 리포트로도 고등어, 오징어값 올랐다 이런 얘기 벌써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이렇게 1,470원대 환율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결국 물가 상승률도 2.3% 전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고환율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2.1%보다 높은 2.3%까지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입 원자재의 예.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농축 수산물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외식비라든지 가공식품 가격에 다 반영이 돼서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환율 1,500원대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미국보다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거시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표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고되고요. 이런 것은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미 환율은 1,480원이고요. 1,500원을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당시에 환율이 1,400원대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국가 위기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환율을 안정시킬 국가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미국보다 좋게 끌어올리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은 결국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뭐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기초 체력이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장기에 걸쳐서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 정책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하게 되면 여러 파생금융 상품에 있는 거래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변동폭을 갖다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직접 개입이나 구두 개입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각에 따르면 한미금리 차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